제가 최근에 뭘 봤냐면 제 영상 2개 갖다 놨는데 이게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Y 컴비네이터 유튜브 열심히 보잖아요. 많이 보시죠. 일단 Y 컴비네이터에서 프롬프팅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진짜 AI 스타트업을 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프롬프팅 했는지 얘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를 해줘요. 아무튼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파라헬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파라헬프 뭐예요? AI 서포트 에이전트. 그래서 이 고객센터 AI가 하는 거. 질답 Q&A 고객센터에 물어보면은 아 헬프센터네. 네, 헬프센터 뒤 채팅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펄플렉시티도 얘네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펄플렉시티 고객센터도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네 그럼 에이전트 저거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고객들이랑 다 대화하고 고객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AI니까 이건 프롬프트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면은 그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회사가 자기네 프롬프트를 공개를 했다. 네. 그러니까 공개를 자기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지적 재산권인 거잖아 이게. 그쵸. 사실 AI 에이전트면은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사들은 그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얘네는 프롬프팅이 일단 중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옳게 된 회사네. 어쨌든 진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가 생각했을 때 프롬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 혹시 네. AI 에이전트랑 그 에이전틱 AI랑 그 말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그런 말 많던데 요새. 뭐 저는 제 나름의 어떤 정의가 다 명확하게 있는데 네. 그건 사람마다 아직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네. 그죠. 좀 사람마다 정의가 너무 다르긴 해서. 네. 아무튼 딴 그냥 얘기였고. LLM을 기반으로 한 앱이라고 보죠. 유저의 불만을 처리해주는 앱. 그걸 이제 에이전틱한 시스템으로 만든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프롬프트인데 네. 공개를 했다. 근데 왜 공개를 했대요? 프롬프트를 한번 보면은 뭐 자랑이죠. 기술 자랑? 이런 느낌이라고 뭐 생각할 것 같은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했다는 자랑인가?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거죠. 결국 회사 광고니까. 아니 엔트로픽도 테크니컬 블로그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왜 써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인류한테 도움이 되잖아. 이거는 뭐 이것도 도움 되죠 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how to plan 뭘 플랜 해야 된다. 플랜 어떻게 해라. 그래서 how to가 엄청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쓱 보면은 example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자세하게 볼 건 없고요. 쓱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매뉴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프롬프트처럼 보이는데 사람 매뉴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크다운 형식이죠. 네. 그래서 이런 하이어라키, 대주제, 소주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특정 명령들은 굳이 따지자면 XML 같은 형식? 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특수기호를 이용해서 이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좀 친숙한 문법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려보면 뭐 이렇게 XML처럼 딱 되어 있거든요. 플랜 어떻게 해라. 사람으로 사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흐름도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흐름도?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작성을 잘 해놓은 거죠. 저거 이렇게 있고요. 다른 프롬프트도 뭐 비슷한 형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 공개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왜 공개했다는 건데? 뭐 외공개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랑하려고? 이게 있어봐야 똑같이 에이전트 잘 만들 수 있겠냐? 못 만든다 이거죠. 그럼 뭐 차별점이 있어요? 차별점 같은 거는 별로 없고 시사하는 점은 진짜 잘하고 있는 회사의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봤더니 그냥 인간 매뉴얼이랑 똑같이 생겼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프롬프트, 이 파라헬프의 프롬프트를 보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좀 구분을 하려고 해요. 이 프롬프트는 누구의 프롬프트냐? 네. 하면은 유저의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유저 프롬프트가 아니다. 유저 프롬프트인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는 엔드 커스터머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고객이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센터에다가 남길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뭘 요청을 하면 파라헬프라는 중간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쓰는 프롬프트고
그게 LLM한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게 시스템 프롬프트인 거다. 시스템 프롬프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챗GPT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챗GPT를 쓸 때 프롬프트 어떻게 쓰세요 하는 그 프롬프트가 아니라 오픈 AI가 우리한테 공개를 안 했지만 챗GPT 안에 녹아들어 있는 프롬프트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클로드도 자체 프롬프트 공개를 하긴 했잖아요. 한 번 했죠. 그거 엄청 길어요. 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희한한 내용도 있어. 뭐랬더라?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네, 뭐 인간과 뭐 기계 뭐 조화 어쩌고 뭐 이상한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랬죠. 뭐 지금도 그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바꿨겠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거다. 네, 그런 그렇죠. 시스템 프롬프트다. 프롬프트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두 개로 나누자면 유저가 쓰는 프롬프트가 있고 이거는 LLM 앱을 만드는 LLM 개발자가 쓰는 프롬프트죠. 시스템 프롬프트. 그러니까 뭐 유저 프롬프트라는 게 그냥 결국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코딩 어떻게 짜 알려줘 이거랑 뭐 그렇죠. 여행 갈 건데 여행 계획 짜줘. 그렇죠. 뭐 또 뭐 있냐? 뭐 번역해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인스트럭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일단 LLM 개발자가 쓰는 프롬프트랑 진짜 LLM한테는 두 개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유튜브 같은데 많이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막 마법의 프롬프트. 고수는 이렇게 프롬프트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한테 바텀을 합니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니 사실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쓰다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델을 어떤 걸 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하면서 알게 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근데 물론 제일 문제는 제일 이제 맞지 않았던 모델한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GPT-4나 4.1 같은 거에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챗GPT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저의 프롬프트인 거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써봐야 오픈 AI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 잘 써놨기 때문에 사실 좋은 프롬프트가 실제로 GPT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법의 프롬프트 이런 거 저는 사실 다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법의 프롬프트가 뭔지 제가 안 보기도 했고 뭐예요? 그런 게? 보면은 다 다른데 일단 저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픈 AI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프롬프팅 가이드가 있어요.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은 뭐 롤 잘 지정해주고 인스트럭션 뭐 어떻게 팔로잉 할 건지 하고 퓨샷 러닝 시켜주고 뭐 4.1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 유저가. 아무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치. 근데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돼요. 뭐 롤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프롬프트를 GPT한테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로 유저 입장에서의 마법의 프롬프트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의미 없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챗GPT는 오픈 AI가 했고 아까 파라헬프처럼 다른 어떤 서비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미 다 잘 되어 있어요. 이미 시스템 프롬프트가 잘 돼 있어서 네,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유저가 이 프로덕트를 엄청 잘 써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개떡같이 쓰는 유저에게도 잘 해줘야 프로덕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짜놨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년만 딱 전으로 가볼게요. 3년 전으로. 그럼 뭐야? GPT 뭐 3이냐? 2.5냐? 3. GPT-3. 3. 그러면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안 쓰면 네. 얘가 대답을 못 했어요. 일단 GPT-3는 챗이 아니잖아요. 채팅이 아니었죠. 챗이 아니죠.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GPT가. 그쵸. 베이스 그냥 모델이었으니까. 말 끝마무리 채워주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는 어떤 퓨샷을 한다거나 이런 게 프롬프팅 방법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오픈 AI의 이 GPT, LLM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챗GPT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애초에 API 스펙이 챗 형식이잖아요. 시스템 프롬프트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물론 뭐 생략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넣어야 돼요. 롤 지정하는 거 무조건 강제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킵하는 게 사실 없어요. 무조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 해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할게요. 사용자 입장에서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 예를 들면 체인 오브 더트 같은 거. 우리 이런 거 쓰면 엄청 좋아지는 거 많이 알았잖아요. 코딩도 훨씬 더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수학도 엄청 잘 풀고. 뭐 수학 문제 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뭐 생각해서 대답을 해줘. 뭐 네. 이런 프롬프팅 네.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저건 진짜 의미가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의미가 있냐고요. 리즈닝 모델 그냥 쓰면 되죠. 그쵸. 사실 모델을 잘 써야 되는 거고. 모델이라든지 뭐 더 좋은 에이전트를 쓰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그 의미 없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요즘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대신에 LLM 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직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겠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프롬프트도 LLM 개발자의 프롬프트였던 거잖아. 파라헬프, 그쵸. 그지.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파라헬프라는 회사는 프롬프트가 어쨌든 좋은 프롬프트인데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좋은 프롬프트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 이건 도대체 왜 공개했을까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가 아니고 이밸류에이션이다. 이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얼마든지 언제나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바뀐다고 해서 동작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그럼 그게 진짜 좋은 건가?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런 거를 사실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건가? 그렇죠. 이 실제로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꾸든 에이전트를 어떻게 코드를 짜든 결국 유저한테 다시 이제 대답이 돌아갈 텐데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뭐 저도 극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뭐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근데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사용자 관점에 대해서 지금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냥 나눠서? 저 같은 경우에는 랭체인에 가면은 이 프롬프트 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잘 만든 게 되게 깃허브처럼 생겼다.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보면은 시스템 프롬프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이 어떻게 넣는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건데 이게 커밋이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바꾸면은 이건 커밋 하나밖에 없네. 프롬프트도 코드 같은 거라서 버저닝이 돼요. 버전 관리해야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의 커밋을 버전을 바꾸면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랭스미스에 딱 그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두면은 자동으로 이밸류에이션이 탁탁탁 돌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꿨을 때, 모델을 어떻게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떤지 짜자작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 잘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 돼요. 이게 근데 사실 막 2년 전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활발해? 이 프롬프트 시장이? 왜냐면 우리가 네. 좀 전에 막 프롬프트 샵 뭐 이런 거 있잖아. 프롬프트 앱스토어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게 진짜 요새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는 너무 잘 쓰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 공개를 해놓은 건데 저는 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죠, 당연히. 그니까. 그래가지고. 뭐 공개 여부는 별개고 내가 이제 LLM 개발자로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좋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저거를 돈 주고 살만한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면은 네. 저게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저 네. 시장에서 프롬프트를 진짜 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마케팅을 했었잖아. 그래요? 실제로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는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절대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데요. GPTs 이런 것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사실 GPTs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던 거. 결국에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Y 컴비네이터 콘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저 시스템 프롬프트 저 파라헬프도 그냥 저기서 뭐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프롬프트는 그냥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 건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 유저가 바뀌면 그게 바뀌거든요. 왜냐면 유저 풀이 바뀌면 유저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바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 프롬프트는 어떤 이런 방식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진짜 이 프롬프트는 무조건 좋은 프롬프트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LLM 개발자 입장. 사실 우리 클로드 코드 이제 잘 쓰잖아요. 네. 그 클로드 코드 쓸 때 클로드.md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당신이 씁니까? 아니요. 그거 아예 클로드가 그 쓰는 법 알려줬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거기다 대화하면서 걔가 클로드가 계속 제안하던데요. 클로드.md에 이거 추가할까요?
맞아요. 그렇게 썼잖아 사실.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얘 LLM과 소통을 하면서 그걸로 프롬프트 만들어서 네가 알아서 채워 넣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요새. 그렇죠. 그게 이제 메타 프롬프팅이죠. 또 그런 것도 용어가 또 있어요. 있어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아무튼 그 Y 컴비네이터가 그 컨텐츠에도 그 안에 메타 프롬프트 내용도 있어요. 보통 이제 존 프롬프트는 뭐 O3나 이런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프롬프트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의견을 주셨는데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예외 상황 마주하면 LLM한테 질문해 가면서 프롬프트 만들 것 같아요. 사진 아닐 거. 그쵸. 이게 진짜 상황마다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득볼 수밖에 없는 거는 LLM 프로바이더지 않나. 프로바이더? 근데 프로바이더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LLM 사업하는 거는 항공기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깠는데 사실 가장 좋은 에이전트는 결국은 LLM 프로바이더가 만들더라고.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라든지 오픈AI 딥리서치, 오픈AI 딥리서치나 O3라든지 결국은 뭔가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에이전트도 다 RL로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RLVR 같은 걸 썼다든지 네.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종의 RL 파인 튜닝된 에이전트 LLM이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건 프롬프트 얘기 아닌데요 갑자기. 상황이나 코드가 다 다르니까 프롬프트를 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렸어. 자, 가지가지 하시네요. 나는 프롬프팅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마이크 없는 데서 갑자기. LLM 개발자 입장에서 LLM 개발자는 진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어떤 글로벌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뭐 경향 정도는 있다. 그럼 이제 프롬프팅의 어떤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프롬프팅이라는 게 뭘까? 일단 프롬프트 저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여기 엔지니어링이 들어갔다는 것도 조금 이제 100%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프롬프팅이라는 게 뭘까 하면 잘 생각해보면 저도 이번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엔지니어링 들어간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베이스 모델이 이제 인스트럭션 그냥 파인 튜닝된 그냥 ChatGPT-4 같은 거고 저 RLVR 모델이 결국은 이제 O3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뭐 딥시크라고 생각해볼게요. 딥시크 이제 편하게. V3랑 뭐 R1이랑 뭐 이런 느낌 차이라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RLVR 그 GRPO 같은 거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했을 때 리즈닝 모델들. 네, 리즈닝 모델들이 어쨌든 수학 문제를 잘 풀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 궁금했죠. 네. 저게 실제 RL로 했을 때 얻어진 능력이냐 네. 아니면 원래 저렇게 베이스 모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그렇죠. 베이스 모델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낸 거냐 아니면 없던 능력을 개화시킨 거냐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쪽 페이퍼의 주장은 이거예요. 원래 베이스 모델이 풀 수 있다. 근데 매번 잘 푸는 건 아니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풀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RLVR이라는 거는 꼭 풀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유도하는 거다. 생각의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는 거다. 그쵸. 이런 거였는데 지금 프롬프팅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거든요. 프롬프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롬프팅이라는 게 어떤 모델한테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시키는 건데 그때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풀도록 대답을 어떤 유도하는 게 프롬프팅이에요. 그쵸. 애초에 우리가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생각을 잘 하면서 잘 하길 바래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롬프팅도 베이스 모델에 내재된 어떤 능력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태스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프롬프팅이다. 그러면은 뭐 베이스 모델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프롬프팅을 좀 덜 해도 될라나? 베이스 모델을 잘 만든다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모델이 엄청나게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가 잘 안 되면 포텐셜 같더라도 샘플링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프롬프팅을 엄청 잘해야겠죠. 대신에 잘하면 잘할수록 엄청 똑똑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튜닝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모델이. 그러면 반대로 다시 프롬프팅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만약에 튜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프롬프팅을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죠? 요즘 모델은 어떠냐? 요즘 모델은 베이스 모델 만들죠. 인스트럭션 튜닝 하죠.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챗 모델 만드는 그런 튜닝 자체가 결국 사람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사람 스타일의 프롬프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잘 따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 엄청 좁아져 있어요. 이미 사람처럼 대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프롬프팅의 주교도가 옛날보다 베이스 모델 시절보다 낮아진 거고 RLVR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즈닝 모델 생겼잖아요. 네. 리즈닝이 필요한 태스크는 그냥 모델한테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 문제야? 리즈닝 모델 골라. 그러니까 모델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프롬프팅. 모델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다 구독해야 되잖아 지금. 아니 뭐 한 회사에서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열이 있으니까 그중에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말 맞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모델 선택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 우리는 이제 4나 5.3나 이런 걸 차이를 아는데 사실 이름 자체가 많이 난해하잖아.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 프롬프팅보다 그래도 모델 고르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 다 배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클로드처럼 네. 클로드는 적어도 그냥 하나한테 이제 생각을 해봐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면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해준다든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네, 띵킹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죠. 좀 더 유저 친화적인 챗 서비스가 나오긴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알아서 라우팅까지 해주는. 그게 제일 일반적인 유저한테 필요할 거고. 사실 이걸 잘 쓰려면 우리가 좋은 모델을 잘 알아서 찾아가서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막 많아요. 마법의 프롬프트 이런 거 컨텐츠들 보면은 리즈닝 모델은 프롬프트를 안 하는 게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랬어. 왜냐하면 리즈닝 모델은 패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주제가 뭐냐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키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쓸데없다? 아니 나는 어쨌든 그 아까 시스템 그 LLM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치는데 결국 일반 사용자잖아 나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일반 사용자는 프롬프팅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이제 결론은 어떤 마법의 비법 프롬프트 이런 거는 없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반대 그래도 잘하고 못하고는 있어요. 그치. 맞아. 하고 싶었단 말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얘한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만 충분한 컨텍스트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여행 갈 건데 나 일본 여행 갈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계획 짜야 돼? 이렇게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거는 항공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언제 입국 언제 출국 뭐 기념품 사는 걸 원하고 뭐 이런 좀 더 맥락을 당연히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뭔가 그쵸? 이게 아니라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거 일단 모델부터 고르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보통 그냥 옷슬인데 무조건 옷슬인데 이거 안 하고요? 저건 진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저는 무조건 여행이다. 팀 리서치지. 네. 느려가지고 이거 어쨌든 여기서부터 개치인데 근데 보통은 내가 진짜 궁금하면은 저는 보통 질문으로 안 끝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런 걸 못하는지 계속 그쵸 맞아요. 뭐 내가 뭐 어쨌든 다시 나한테 제안을 해줘. 뭐 너 생각대로 더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여기서 for o는 쓰지 않겠죠? 절대로? 이건 안 쓰지. 근데 이것도 달라. 이것도 막 너무 유명한 여행지라면 하겠지만 예를 들면 팀 리서치는 이렇게 하면은 되돌아오잖아요. 그쵸. 이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좋은 프롬프트예요. 여행 예정 시기 기간 언제 갈 건지 어디서 출발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다 알려줘야 추천을 잘하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냥 다짜고짜 나 여행 추천해줘.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은 좋은 추천이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 너 뭐 좋아하는데? 어디가 이때까지 좋았어? 언제 갔던 게 좋아?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나는 보통 얘한테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너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라든지 역으로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진짜 해요. 역으로 물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나 그냥 목적만 얘기하고 좀 잘 모르겠으면 목적만 얘기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니 다시 물어보라고 하면 얘가 진짜 잘 물어보거든. 그죠. 그런 거 많이 해서 프롬프트를 좀 이제 대화 자체가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마법의 프롬프트, 공식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 후배한테 일 시킬 때 대충 그냥 알아서 해 하면은 우리 부하 직원이 완전 쌉 에이스면 괜찮지만 사실 알아서 나의 어떤 그 기호라던가 뭐가 필요한지 다 캐치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잘 해야 된다. 이거 AI한테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어떤 공식 이런 거보다도 어떤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부하 직원한테 일을 잘 시키는 에이스 매니저가 AI도 잘 쓸 거고 그 사람들은 더 이 AI 시대에서 더 일을 더 잘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고 다행인 거는 감정 상할 일이 없다. 그치. AI인데. 근데 이제 사람이랑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제 실수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I는 되돌릴 수가 있죠. 저는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클로드 코드랑 막 대화를 하다가 얘가 자꾸 못해. 그러면 나 이제 너랑 대화 그만하고 오푸스랑 얘기할 거니까 우리끼리 얘기했던 거 시행착오 적어서 투두 MD에다가 만들어 놔. 그렇게 감정 상할 일이 없잖아. 그치. 아주 질타를 뭐 마법의 프롬프트 비결 이런 것도 결국에 의도가 뭐 메타 프롬프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근데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죠. 메타 프롬프트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 이제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면 당연히 좋은데 근데 나는 어쨌든 결국에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 LLM 프로바이더들 오픈 AI든 클로드든 개떡같이 물어봐도 바로 다시 역질문을 한다든지 LLM이 그런 식으로 사실 설계가 되긴 해야 된다. 그 딥리서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딥리서치가 정확히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뭐라고 개떡같이 시켜도 무조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 개떡 같은 질문을 그냥 포어한테 물어보면은 개떡같이 하지. 개떡같이 대답을 하겠지. 그쵸. 처음 계획보다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잘못 생각했던 것들 채팅 중에 알게 되고 기준으로 프롬프트 다시 짜라고 하면 정말 잘 나오더라. 그렇죠.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대화 중에 다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잘하죠. 이게 약간 일종의 처세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다르잖아. 맞아요. 그냥 이것도 결국은 컨텍스트에 이제 대화가 다 인풋 프롬프트로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맞춤 하다 보면은 그치 다 맞게 하는 거지 서로. 그런 이즈가 막 뭐 MCP 같은 것도 요새 되게 핫한데 결국 MCP로 뭐 체인 오브 소트 MCP 만들고 그러잖아.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엔? 뭐 MCP는 이제 MC마다 다 역할이 다 다르니까. 네. 혹시 프롬프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거는 좀 가벼운 주제라서 다들 어떤 생각들이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사실 전 국민이 다 해봤죠 이거는. 왜냐면 챗GPT 안 쓴 사람 없을 테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뭐 비율이 높다며 챗GPT 아니야. 결제율이. 그래요? 그렇다던데? 아니 내가 그거 아무튼 그 믿을 만한 정보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던데?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챗GPT 전체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거 한번 보자. 인구수 그거 대비 뭐 결제율을 했나? 한국어 유료 결제 2위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데? 사실이냐고. 물어봐. 대단한데? 그냥 얘한테 물어봐. 챗GPT 어디 갔어? 오케이. 한국의 챗GPT 결제율. 개떡같이 물어본 건가? 이 정도면 개떡같이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딱 물어보겠죠? 한 1분은 걸릴 텐데. 근데 우리가 소위 채팅이라는 저 프롬프트도 언젠간 다 언어가 아니고 오디오로 바뀔 거잖아. 네. 말로 물어보겠지 이제. 그렇죠. 지금도 뭐 말로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사실 진짜 말로? 네. 요새는 안 하는데. 그래요? 나는 말로 말로 엄청 많이 하네. 아니 그 O3도 근데 이제 그거는 멀티모달리티 말고 그냥 텍스트 인식. 나는 잘 안 쓰긴 해. 써야 되는 것 같아. 오픈에 한국지사 오픈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 뉴스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 그 클로드 코드 그 사람은 그냥 여기 맥에 그 트랜스크립션 있잖아. 그냥 그거 누르고 그냥 말로 한대.
그거 클로드 코드 팁에 그거 있던데. 코드 설정 첫 번째 깔면 해야 되는 설정 중에 이거 오디오 인풋 하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많이 써요 요새. 이게 챗 쓰는 거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맞아. 말로 엄청 많이 해요. 뭐야?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제. 계산하고 있나 보네. 데이터 다 했고 됐다. 오픈 AI 공식 언급. 미국 다음으로 유료 구독자가 많은 국가. 진짜? 로이터 기사네. 서울. 이거 열 때 했나 보다. 기자회견 같은 거 했나 보다. 그러네요. 인구 대비 이용률, 결제율 모두 최고 수준. 이거 눌러가서 한번 확인해야겠지만 O3는 그 할루시네이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긴 해. 조금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이런 거 정확한 거는 오픈 AI가 상대적 순위. 오케이, 그런갑다. 네, 마무리하죠. 그래서 결말 있었나? 결말 이거예요. 프롬프팅이라는 게 실제로 뭔가 모델 유도하는 거다. 어떤 대답의 패스를 잘 찾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 사람한테다가 대충 일 시키면은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다. 그래서 잘 가이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가이드 주면 된다. 끝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